광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김현경입니다. 저의 연구는 임신 여성들에게 환경적 건강에 관한 교육을 무작위 실험 연구로서 진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 연구입니다. 먼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적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이나 공기나 토양으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 건강과 안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우선 우리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환경 위험은 공기나 수질 오염, 토양 오염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화학 물질이라든지 방사선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건강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임신기가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임신 여성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많은 화학물질을 전해줄 수가 있고 또한 태아에게는 배아기에 일어나는 기관 형성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시기에 임신 여성 그리고 가사 노동을 하는 실내 오염 공기에 노출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이나 비임신기에 비해서 많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는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많은 화학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은 것들이 모체에 많은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태반과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고 이 태아의 기형이라든지 또는 태어났을 때의 저체중,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조산이나 또는 유산 사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행동장애나 ADHD 그리고 지능저하나 오티즘, 발달장애, 바람 등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태아에게도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많은 학자들이나 이렇게 저서로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임산부들은 굉장히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많은 음식이나 또는 일회용품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제나 화장품으로부터도 이런 물질들이 전달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체에 미치는 영향은 모유 수유 기관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데요. 이 전달되는 물질들을 통칭해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 또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기는 취약한 시기이고 태아기에 있어서도 취약한 시기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농도는 모유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우에 지방에 잘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농축이 되고 태아에게 전달이 되어서 태아는 온 지구 생태계의 마지막 골이라고 할 정도로 지구에 모여있는 오염물질들이 농축되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암물질로서도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성 물질들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사일런트 스프링에서 제초제에 의한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들을 밝힌 그런 저서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엔도크린 디스럽터 그러니까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경우 이와 같은 발암 또는 대사증후군, 생식기의 기형 또는 질병 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나 체계적 고찰 그리고 메타 연구에 있어서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구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적 건강이나 이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통하여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하여 전달하는 이유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또 흥미를 유발시키고 짧은 동영상 길이를 통해서 임신 여성들이 쉽게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산교실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고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임산부들은 또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건강 때문에 더욱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낮은 것이 임신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요구가 높음에 비해서 그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유튜브 채널을 또 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산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런 강점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 여성의 환경적 건강 중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제공을 하고 또 실험 연구에 활용하고자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대상자는 물론 임신 여성이 될 텐데요. 임신 1, 2, 3기를 제한하지 않고 전 기간에 해당한 여성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있는 여성에게는 다른 교육적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없는 건강한 여성 그리고 정상 태아를 임신한 여성에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설명을 하고 한국어를 읽고 말할 줄 아는 리스터러시가 있는 여성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배제 기준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가젯, 모든 컴퓨터라든지 랩탑, 이런 태블릿 등의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 환경이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은 배제 기준에 넣었습니다. 대상자의 수는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양쪽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35명으로 하였는데요. 그 기준은 G파워에서 T테스트 일찍 검정으로 해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판별하는 것으로 하였고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로 하였습니다. 우선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유튜브의 내용은 짧고 압축적이지만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문헌 고찰을 하였습니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는 8개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그 8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임신이 하나이고요. 화학물질 노출과 임신, 중금속 노출과 임신, 영양과 임신, 약물과 임신, 미세먼지 노출과 임신, 전자파 노출과 임신, 임신 중의 환경적 독소 배출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길지는 않았고 평균 10분에서 12분, 길어야 15분 사이가 되는 짧은 길이로 제작을 하였고 이 제작에는 많은 그림과 동영상 그리고 사진들이 포함이 되어서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먼저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것은 에버렉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동영상으로 연구자의 모습이 함께 나오도록 강사인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유튜브 차시를 살펴보면 평균 10분 길이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로 압축이 되었고 이것은 제가 선행연구에서 요구도 조사라든지 또는 출산교실에서의 실정연구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문헌고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임신 여성에게 행해지는 환경적 건강에 대한 요구도나 프로그램들을 모두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또는 전자파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내분비의 장애 물질이나 중금속 등 또는 약물 복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차시인 8차 시에는 이 독소들을 어떤 것들이 위험한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있는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할 수 있는 베이비 마사지나 또는 유방 마사지, 림프 마사지 등을 설명을 하고 호흡법이나 이완법을 설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도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변수로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환경적 건강 행위로 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저와 다른 저자가 개발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개인적인 건강 행위와 또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건강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높았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이러한 유튜브를 접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효과나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총 4가지의 세컨더리 아웃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울입니다. 우울은 EPDS라는 유명한 임산부나 산욕계의 우울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은 General Anxiety Disease로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이것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도구라서 이러한 우울이나 불안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에비던스를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질 척도입니다. 한국판 삶의 질 도구로서 유로콜에서 만든 것을 국내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번안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또 마지막은 이러닝 만족도입니다. 이 만족도 도구도 제가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의 만족도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매체에 대한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러닝 전용의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정사적인 효과나 만족도에 대한 이런 아웃컴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도구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우선 춘천시 보건소와 공주시 보건소에서 출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선 실험군에게는 줌 회의로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서 네이버 설문지를 사용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출산교육과 유튜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다 보고 나서는 이제 사후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조군에게는 유튜브를 제공을 하지 않고 산전교육 하기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설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조사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의 차이점은 유튜브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후조사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아까 말한 그 아웃컴이 향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주시 보건소나 춘천시 보건소에 출산하는 출산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35명, 35명으로 똑같은 비율로 1대1로 배정을 하고, 한 군에게는 교육과 유튜브를 제공을 하는 군이 35명, 그리고 일반적인 산전교육만 시행하는 군이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회기의 교육이 모두 끝나면 그 교육 끝난 직후에 포스트 테스트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제공을 해서 사전 사후 조사를 양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비무작위이기는 하지만 무작위를 하지 않고 유사 실험 연구로서 사전 사후 실험 연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유튜브에 들어간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한번 샘플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페미니즘 이런 동영상이 것들이 여러 많이들 가지가 들어가게 연구하고 있는 되는데요.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임신했을 때 문제가 되는 네, 여기서 물질들이랑 마치도록 그로 하겠고요.